고건 전 총리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 말고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. 먼저 지금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국정농단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,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3자 공모관계를 밝힐 통화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. 저희도 그 재판정에서 정말 그걸 듣고 싶은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어서 듣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. 예. 5시간이 넘는 분량이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고,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선 변호인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 안에 녹음된 그 녹음 파일의 경우에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, 한마디로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기 전에 이것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예. 박 전 대통령 측에서의 지금 들어보는 게 아니라, 이거는 지금 피고인 최순실이 이 내용을 난 동의를 못하겠다, 증거로 쓰는 거를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풀어서 듣고, 그것이 이제 정호성 증인이 나와서 이거는 내 목소리가 맞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지금 그 절차를 하는 건데, 이게 이제 전부 다 듣지는 않고 아마 주요 부분들을 좀 풀어서 들어볼 텐데요. 그러면 생생한 육성을 지금 다 듣게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2시 10분부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간에 속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.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같이 듣고 오시죠. 주로 이제 업무용도 하고, 대통령님과는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, 천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, 대선 이후에 초반에는 그 공식 라인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좀 대통령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고,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. 그렇군요. 이 얘기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백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백 변호사님 딱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어요. 이런 녹취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체 오늘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까요? 사실 지금 저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, 그 당시 검찰에서 이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을 듣고 굉장히 검찰 관계자들도 분노를 많이 했다고 해요.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,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대화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주도하에 이제 대화가 흘러가고, 정호성 비서관과 또 최순실 씨의 녹음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도대체 누구의 부하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자 대화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면서 최순실이 조언해주는 정도라면 아마 검찰에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런데 최순실이 모든 걸 주도하고,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최순실에게 좀 컨펌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,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. 예. 사실 오늘 이 녹음 파일이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되면 이제 오늘 우리 뉴스특급 하는 도중에도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, 예. 그렇죠. 아니면 최소한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녹음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, 또 한 번 온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맞아요. 됩니다. 1년 전에 딱 기억나는데 저거 같이 국민들이 들으면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라는 이 말도 기억이 납니다. 이현정 의원. 네. 그 내용 중에, 통화 녹음 중에 최순실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이 깍듯이 예우를 하고 약간 상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증언들도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개되는 게 뭐냐면, 그동안 좀 공개 일부가 된 거는 이제 양자 간의 통화 내용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,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.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래서 3자가 함께 그렇죠.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자의 어떤 그 관계 자체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양자 관계에서의 어떤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, 최순실 같은 경우는 내일 수보에 소집하세요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든지, 또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도 뭐라고 지시를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
자, 그러면 그걸 근거로 상상을 해보면 이 회의의 주도권은 일단 최순실한테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?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네, 그렇게 하죠. 뭐 이런 식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과연 최순실 씨의 역할, 그 중에서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역할인가?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거친 기자회견에서 그냥 나는 신분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다.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연설문을 주도하고 했던 게 바로 최순실 아니냐. 그래서 검사들이 야, 이거 10초만 들어봐도 이거 정말 이 국정농단에서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, 이제 재판부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,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 3자의 녹취 내용을 듣게 되면, 아,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40년 지기 공모관계 맞구나. 뭐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라고 판단할까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두 재단에 대한 뭐 K스포츠 재단, 미르 재단에 대한 그 뭐 출연금을 이제 모으게 되고 이런 그런 일련의 이제 그 돌아가는 사정이 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뭐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둘 사이에 공모가 있으면서 아니면은 뭐 최순실이 외려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결정을 해가면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뭐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자 간의 대화를 보면서 이제 좀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거 간접 증거인 거죠. 이런 간접 거는 증거. 예, 간접 증거로서 그런 분위기,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데서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순실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지금 3자 녹음 파일이 대선 전입니다. 그러니까 대선 전이면 이거 국정농단 사태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라고 좀 반박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검찰 측 입장과 또 재판부의 입장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 사실과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이게 상하 관계였는지 평등 관계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고 지금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해가 됐어요. 저희 앞서 올 초였습니다. 저희 채널A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1999년 육성 대화를 입수해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.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앞에서 모든 회의를 주도했었습니다. 그 목소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의원님인데 그쪽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들 수행력으로 그러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. 아무도 나쁠 거 없어요. 그냥 지금 이거 완전히 크게 들어갔고 미심쩍은 없어요. 근데 미관이 되네요.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짠 거야? 그 100억, 200억, 뭐 300억 있어. 누가 예상한 사람? 지금 국내에서 예산이 700억 잡은 것은 지금 정부 예산이 300억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냥 권리생가는 그 예산 편성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콜들을 나와서 하고 여기 대권들 뭐 받아갖고 그들을 찾아주고 이수희 변호사님. 예. 물론 뭐 99년도니까 거의 뭐 20년 전쯤인데 예. 저 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의 이 3자 통화라고 저희가 예상을 좀 짐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? 뭐 그 사람이 크게 변하진 않죠. 뭐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. 그런데 이제 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늘 풀어보는 그 녹음 파일들이 이제 대통령 당선 전이라는 거죠.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또 사람이 또 다른 그 지위이기 때문에 그때의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꼭 그렇게 이전하고 같이 그런 모양이었을까? 그런 관계였을까라고 뭐 꼭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이게 재판부의 어떤 그 심증을 조금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증거로는 뭐 좀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들었던 이 99년도 육성 파일을 들어봐도 최순실 씨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박 전 대통령 뭐 국민들이 뭐 전국적으로 자금을 모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걸 알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3자 통화는 없어요. 하지만 정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정 전 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순방 전에 뭐 대수비를 소집해라라고 하면 실제로
열리기도 했고요.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2012년에 이 3자 컨퍼런스 콜과 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그렇게 낮다라고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당시에 저희 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 하나하나 보면 저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수일 변호사님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일 텐데, 말씀처럼 이제 국선 변호인단이 좀 증거로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면서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. 예. 만약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사실 지금까지 저게 키워드였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직접 증거는 아니죠. 뭐 저게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 기소된 그 공소 사실하고 직접적인 연결되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핵심이 흔들릴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은 증거로 쓰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특검이 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. 뭐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폰의 뭐 그 획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풀어볼 수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검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지금이 2시 22분인데 한 12분 전부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 3자 통화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아직까지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.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볼 거고요.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짚어볼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. 바로 오랜만에 입을 연 이 사람인데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그 작년 10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요청에 의해서 티타임을 가지러 갔더니 사회 원로 몇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 참 진언을 한 게 있습니다. 다른 탈출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?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십시오. 최순실이 들어오기 직전 하루 전날입니다. 근래 신문 보도를 보니까 민정수석실 주변을 검찰에서 수사한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립니다. 태블릿 PC 최초 보도 직후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직언을 했다는 고건 전 총리 오랜만입니다. 대통령 말고 기념사업이나 이거 진짜 이현정 의원님 네. 전직 총리의 혹평 중에 혹평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뭐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 중요한 서울시장 총리를 뭐 몇 번이나 역임했던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보는 박 전 대통령 관점은 이게 보수가 아무리 참 이 괴멸을 했어도 사람을 좀 검증하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.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하시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결국은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지 않느냐. 그렇게 아마 비판하신 것 같고.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이제 그 중요 인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던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때 이미 사실 이제 문제가 거의 뭐 이게 지금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진언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이제 또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걸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인사들이 건의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, 고건 전 총리 얘기를 쭉 들어오면 사실 문맥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그 역량을 의심했던 뭐 분들도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핵심은 그 중간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만 하고 주변에서 그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추동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포스트 MB 이후에 그 정권을 계속 그러니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그 인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제일 그 낫다라고 본 거죠.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.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검증을 하지를 않고 그런데 이제 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권 재창출에 더 그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근데 그 이유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. 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는 고건 전 총리의 그런 그
비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,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뭐 저분이 뭐 보수 진영의 뭐 대표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 그 좌우 그 보수 진보의 뭐 힘의 균형이 너무 깨진 상황에서 좀 우리 사회 원로로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백 변호사님 이렇게 박 전 대통령께 혹평을 쏟아낸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계신데 바로 이제 국선 변호인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피고인 자격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꼼꼼하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현재 본인의 의뢰인이지 않습니까? 의뢰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박근혜 일기라는 책을 이제 한번 읽어봤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사실 국선 변호인이 5명이 들어와 있지만 일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선 변호인들이 뭐 열심히 하겠어? 거기다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목숨을 내놓고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들러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.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상관없이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와 떠나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 일각에서는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이제 걸석 재판이 딱 열리는 날 재판부가 당황할 정도로 국선 변호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들을 해요.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최루실 게 아니다라는 정도로 막무가내로 우겼다면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김한수 행정관이 관련돼서 요금을 계속 냈느냐 이런 것들도 소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론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는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만나진 않겠지만 박 전 대통령도 국선 변호인을 만나서 국선 변호인이 어떻게든 본인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예, 이수일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이 5분이 중앙지법의 베테랑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. 나중에라도 한번 꼭 박 전 대통령을 뵐 수 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. 일종의 좀 연민도 느끼는 것 같아요. 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살아온 이렇게 그 전 일생을 통해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그 70년대 사고에 박혀 있는 그 상황이 좀 애처로워 보이는 건 분명히 있죠. 예, 뭐 그 변호인들도 뭐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각이 그러니까 그 정상에 대해서도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. 변호사들은 그런 것을 위한 뭐 필요한 시각이라고는 보입니다.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국선 변호인들이 언론에 저렇게 노출되는 거, 그러니까 언론에 그 편지를 해서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가 좀 또 다른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. 예. 고은 전 총리가 이제 본인 얘기를 하면서 쓴소리를 했고 그리고 국선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 이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까지 읽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여전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. 글쎄 저희 시간에 그 첫 공개되는 녹음 파일 관련해 속보를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재판이 이제 태블릿 PC 소유 여부로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요. 예. 시간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현정 의원, 이수희 변호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건 전 총리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 말고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. 먼저 지금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국정농단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, 최순실 씨,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3자 공모관계를 밝힐 통화 녹음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. 저희도 그 재판 중에서 정말 그걸 듣고 싶은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어서 듣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. 예. 5시간이 넘는 분량이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
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선 변호인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 안에 녹음된 그 녹음 파일의 경우에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한마디로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기 전에 이것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예. 박 전 대통령 측에서의 지금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피고인 최순실이 이 내용을 난 동의를 못하겠다. 증거로 쓰는 거를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40년 지기 공모관계 맞구나. 뭐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라고 판단할까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두 재단에 대한 뭐 K스포츠 재단, 미르재단에 대한 그 뭐 출연금을 이제 모으게 되고 이런 그런 일련의 이제 그 돌아가는 사정이 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뭐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둘 사이에 공모가 있으면서 아니면은 뭐 최순실이 외려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결정을 해가면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뭐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자 간의 대화를 보면서 이제 좀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게 간접 증거인 거죠. 이런 간접 거는. 증거. 예, 간접 증거로서 그런 분위기,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데서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순실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지금 3자 녹음 파일이 대선 전입니다. 그러니까 대선 전이면 이거 국정농단 사태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라고 좀 반박을 했던 건데 일단 검찰 측 입장과 또 재판부의 입장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 사실과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이게 상하 관계였는지 평등 관계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고 지금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해가 됐어요. 저희 앞서 올 초였습니다. 풀어서 듣고 그것이 이제 정호성 증인이 나와서 이거는 내 목소리가 맞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지금 그 절차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뭐 전부 다 듣지는 않고 아마 주요 부분들을 좀 풀어서 들어볼 텐데요. 그러면 생생한 육성을 지금 다 듣게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2시 10분부터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간에 속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.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같이 듣고 오시죠. 주로 이제 업무용도 하고 대통령님과는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천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선 이후에 초반에는 그 정식 공식 라인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좀 대통령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씨 의견도 한번 들어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. 그렇군요. 이 얘기 좀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백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백 변호사님 딱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어요. 이런 녹취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체 오늘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될까요? 사실 지금 뭐 저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이제 양자 간의 통화 내용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,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과 뭐 박 전 대통령.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그래서 3자가 함께 그렇죠.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자였던 그 관계 자체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양자 관계에서의 어떤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내일 수보에 소집하세요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은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든지 또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도 뭐라고 지시를 하면 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걸 근거로 상상을 해보면 이 회의의 주도권은 일단 최순실한테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?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네, 그렇게 하죠. 뭐 이런 식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과연 최순실 씨의 역할, 그 중에서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역할입니까?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거친 기자회견에서 그냥 나는 신분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다.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연설문을 주도하고 했던 게 바로 최순실 아니냐. 그래서 검사들이 이거 10초만 들어봐도 이거 정말 이 국정농단에서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, 이제 재판부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 3자의 녹취 내용을 듣게 되면
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하지만 그 당시 검찰에서 이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을 듣고 굉장히 검찰 관계자들도 분노를 많이 했다고 해요.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대화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주도하에 이제 대화가 흘러가고 정호성 비서관과 또 최순실 씨의 녹음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정호성 비서관이 도대체 누구의 부하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자 대화 내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면서 최순실이 조언해 주는 정도라면 아마 검찰에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런데 최순실이 모든 걸 주도하고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최순실에게 좀 컨펌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. 예. 사실 오늘 이 녹음 파일이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되면 이제 오늘 이 우리 뉴스특급 하는 도중에도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. 아니면 뭐 최소한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녹음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 또 한 번 온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맞아요. 됩니다. 1년 전에 딱 기억나는데 저거 같이 국민들이 들으면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라는 이 말도 기억이 납니다. 이현정 의원. 네. 그 내용 중에 통화 녹음 중에 최순실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이 깍듯이 예우를 하고 약간 상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증언들도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개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좀 공개 일부가 된 거는